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어제까지 투매 3일 이후 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장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속성과 그리고 코로나 사태라는 유행성 혹은 이제 일시성과의 충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가 트렌드로 지속성과 함께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지속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뭐 AI라든가 전기차, 5G 이런 거 4차 산업 간의 어떤 그 다툼이라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4차 산업 혁명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그 우상향으로 이어진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팩트풀리스라고 제가 그 강연을 할 때 혹은 이제 그 가끔가다 유튜브에서도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팩트풀리스, 사실 충실성입니다. 한스 로슬링이라고 이분이 아주 훌륭한 의사였어요. 의사면서 이제 통계학자거든요. 책을 제가 작년 8월 말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오른쪽 보면 이제 10가지 본능이 있는데요. 10가지 본능 때문에 우리가 그 팩트하고 이제 동떨어진 그런 어떤 그 생각 혹은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함께 지금 직선 본능이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과 다른 어떤 그 생각 혹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추세가 계속해서 이제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직선 본능이 작용하면서 우리가 변곡점을 읽는 그런 어떤 그런 분석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그 공포 본능이라고 하는데 역시 바이러스라는 것은 독과 함께 이제 그 본능적인 어떤 그 공포, 두려움이 대상이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팩트와 먼 그런 어떤 생각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두꺼운데 책은 이제 좀 읽을 만합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속성에 대한 고찰. 첫 번째는 이제 그 지속 가능성. 우리가 상식을 동원을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행이죠. 일시적인 유행이고, 그 다음에 일시성이죠. 그리고 AI라든가 이제 5G, 전기차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시대적 흐름이고, 지속 가능성, 지속성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둘 간의 이제 충돌인데, 역시 그 지속성이 당연히 이긴다고 봐야 되겠고, 거기에 우리가 좀 방점을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어제 뭐 한국 증시 강력 매수라는 어떤 그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투매 3일치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어제 지수가 거의 뭐 80포인트 정도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가 저는 어떤 그 최악의 상상력들 앞서 얘기했던 뭐 우리가 직선 본능이라든가 공포 본능 이런 것들이 일시에 매도 형태를 몰리면서 상당 부분 어떤 그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매도의 극점을 통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가 또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어제 같은 코스피라든가 이제 코스닥의 어제가 사실 중국 상해 종합이 되겠죠. 상해 종합에 2월 3일 정도, 2월 3일 날 이제 9포인트, 9% 정도 폭락을 했죠. 그때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아닌가 싶고요. 그 이후에는 역시 상해 종합주가 지수처럼 이제 우리 한국 증시도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중국 증시처럼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의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삼성 SDI의 어떤 지속 가능성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뭐 어제도 우리가 강조해드렸지만, 삼성전자가 21년이죠. 내년도가 되면 영업이익이, 물론 이제 50조 초반이 될 수 있고, 50조 후반이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정도 지속 가능성이라면, 55조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주가로 우리가 환산해 본다면, 한 10만원 정도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지금 이제 뭐 중국도 사실 나중에는 커다란 어떤 시장의 동력이 되겠죠. 시장 캐파로 봐서는 뭐 전 세계 제일 크다고 봐야 되는데,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올해서부터 본격화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책이죠. 유럽의 어떤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돌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무조건 100% 되돌릴 수 없다는 건 아닌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역시 지속성이라는 거죠. 유럽 전기차의 어떤 지속성. 여기다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잠시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 제가 어제 뭐 과장은 아닙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인데, 32만원 정도면 제가 뭐 죽어도 좋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32만원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그냥, 너그럽게도 아니고 그냥 그게 이제 주가입니다. 그런 게 시세죠. 지금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5G, 전기차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페스는 이제 비메모리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5G 중에서도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1등주는 HFR인데,
이노와이러스도 뭐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인테크,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되는데 세 종목이 어떤 그 공통점이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급상한 거죠. 먼저 조정을 받고 작년 9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서 상승을 전환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세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거, 세기가 그 시세 어떤 세기가 흐름이 굉장히 이제 강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어설프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냈죠. 뭐 시중 물량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급 체계가 강화되고 아울러서 주도주 윤곽이 더욱더 뚜렷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전화가 뭐 거의 뭐 푹 쪄오는데요. 주식을 많이 팔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공포 본능이 작용하면서 말 그대로 또 이제 직선 본능, 공포 본능과 직선 본능 간의 어떤 그 상호작용에서 어제 같은 경우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고 싶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 이겨내려면 우리 한 분 한 분은 다 소중하고 위대한 사람들이죠.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흔히 전쟁터에 많이 비교합니다. 우리가 커다란 어떤 그 전쟁을 한번 치르게 되면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싸우는 게 굉장히 두려운데 강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은 그 전쟁, 그 시련을 위해서 더 어떻습니까? 단단해지죠. 굉장히 강해지죠. 여러분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이 강해져야 돼요. 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체험 VIP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주도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손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체험 VIP를 요번 기회에 하시게 되면, 가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수익 차원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금 보유가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주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같이 동시세일하니까 맞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맨 끝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는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조셉 그랜빌 이론의 어떤 그 정수라고 볼 수 있어요. 목욕통 이론이죠. 목욕통 이론. 혹은 이제 욕조 이론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 욕조에 물이 채워지고 빠져나가는 원리처럼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빈 욕조에 제일 먼저 주가를 제일 바닥에서 채우는 사람들이 보통 1급 투자자 세력 혹은 큰손 세력, 우리가 선도 세력 이렇게 흔히 얘기죠. 가장 저가의 욕조의 바닥을 채우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같은 이제 프로 투자가들이 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보통 이제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확인하고 상상력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사실 잘 못 삽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 확인하고 이제 사는 세력이고, 개인 투자가 혹은 이제 대중 투자가들이 욕조의 맨 끝, 주가가 제일 높았을 때 개입이 된다고 보는 거고, 주가가 또 빠져나갈 때, 욕조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빠져나가나요? 1급 투자자 세력, 선도 세력, 큰 선세력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두 번째 프로 투자가 빠져나가고, 기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마지막에 또 대중 투자가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주가의 제일 바닥에서 또 주식을 팔고 떠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은 세력들이 주식을 이제 매집하고 분산하는 과정에서 조셉 그랜빌이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을 하고, 즉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그 커다란 악재죠. 악재 크기가 큰 클수록 커다란 세력이 많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하고 호재를 엄폐물 삼아서 팔 때는 호재를 엄폐물 삼다는 거죠.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대중들이 욕조의 맨 끝에서 물을 채울 때, 그때 주식을 편안하게 이제 분산된 것이죠. 이게 사실 그 시세 형성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어떤 집단사고, 이런 거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사실 앞서도 제가 이제 지속성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어른이라면, 성인이라면, 뭐 학생들까지도 알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어떤 유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안다면 거의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것도 이제 그 전에 코로나 사태 터질 때 주식을 고가에서 팔았으면 했는데 투매가 3일째 나온 상태에서 주식을 팔겠다. 나 이제 주식을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 애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절대 뭐 평가 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겨나가야지 이 시장에서 거듭나고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이제 삼성전자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죠. 2016년도 초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메모리에 의해서, DRAM과 그 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에 의해서 58조 8천억까지 올라가죠. 2018년도 이제 그 영업이익은 이제 그렇죠. 여하튼 간에 메모리 혁명에서 요번에 이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대략적으로 이제 3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
본격적인 이제 그 상승 충격 3파동이 출발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비메모리 혁명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메모리 혁명이 대략 한 5만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만 7천을 이제 넘어섰다고 이제 보는 거죠. 역사 고점을 돌파했고,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상승 충격 3파가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일시 주춤했는데 이 흐름, 이 지속성, 4차 산업혁명의 지속성은 도저히 꺾을 수가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 SDI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20만 원 초반 정도가 되는데요. 21만 원, 그냥 20만 원이라고 치죠. 20만 원 아래는 내연기관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접근할 거고요. 20만 원 이후서부터는 전기차라는 기존에 뭐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영역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차가 이게 일시성입니까? 아니면 뭐 혹은 일적 유행입니까? 아니면 지속성입니까? 지속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내 편으로만 만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죠. 저는 사실 그 코로나 사태도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아픔을 주고 많은 어떤 불확실성을 남게 했지만은 이것도 일시적인 강론상의 어떤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총론은 흐름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의 도도한 흐름에다 우리가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 이제 코스피 일봉인데요. 예전에 이제 작년에 이제 8월 6일이었죠. 죄송합니다. 8월 6일 날이 이제 그 최악이었어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떤 그 뭐 마지막 이제 매도의 어떤 극점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 극점을 통과하니까 어때요? 일사천리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원천이고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좌상단에 보면 이제 반동이 반대의 움직임이죠. 반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악재의 크기만큼 주가가 오른다. 악재의 크기가 클수록 주가는 많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 그 오늘 이후 장세는 뭐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라든가 여진 같은 경우 있겠으나 의외로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한 그런 강세 장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강세 장이 꼭 온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올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제가 이제 그 매도의 극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3일 투매로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었는데 주가의 바닥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예요. 또 다른 가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청난 가치입니다, 이게. 주식을 바닥을 알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치죠. 제가 이제 주식을 이제 한 30년 가까이 해보니까는요, 뭐 정확히 이제 30년 됐습니다. 근데 서민들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서민들이 평생을 서민을 사는 이유를 제가 이유를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대중들은 자꾸 리스크를 피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합리적, 확인되고 좋아 보이는 데 투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조세 그레빌이 한 얘기입니다. 시장에는 승자의 법칙과 패자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대중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드시 패자의 법칙을 선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좋아 보이는 것, 그다음에 확인된 것 여기다가 투자해서 결국은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이유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럼 승자의 법칙이 어디에 숨어 있는 거냐? 대중들이 범죄할 수 없는데 대중들이 주식을 가장 팔고 싶을 때 악재 속에서 리스크 안에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다고 보는 거. 성공의 어떤 키가 저는 리스크 안에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 리스크를 무조건 우리가 리스크에다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은 있어야 되겠죠. 여하튼간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중국이 최악인 시점 이때가 이제 2월 3일이겠죠. 그때하고 뭐 거의 뭐 저점 부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본격적인 어떤 시세 반동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보시면 이제 그 작년 대략적으로 한 9월 정도, 8월, 9월 정도 고점 이후에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가적을 보이면서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주가가 지금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센 거죠. 앞서 이제 또 그랜빌 이론을 우리가 뭐 인용을 하면 강세 1국면 초기 그 강세 구간이라는 거죠. 월 오브 워리.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고 그러죠.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고. 네페스도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네페스는 어설픈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뭐 소재 부품,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런 스마트폰 소재 부품 이런 재료 이론에서가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 쓰이는 거죠. 삼성전자와 맞짱을 뜰 수도 있는 뭐 맞짱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하여튼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을 상대로 해서 최고의 어떤 그 PLP라고 그러죠.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로 어떤 그 용이 되고 싶고 용을 꿈꾸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차원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죠. 무선 통신망 쾌적화 솔루션 그리고 이제 그 기지국 그 검사 장비 업체인데 앞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이제 사실 5G에서는
대장이 HFR입니다. 그런데 좀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오르고 좀 대중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노바이러스가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이거든요. 이노바이러스 역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속에서 강세를 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가 네페스도 본 것처럼 작년 8월, 9월 정도 고점을 찍고 충분한 가격 및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 준비된 상태에서 올라간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SF 반도체를 잠깐 언급을 피했는데, 그건 내일 정도 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SF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 기반이 좋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다소의 어떤 노이즈, 어떤 흔들림에 우리가 동요하면 안 되는 거죠. 주가가 양봉 나오면 좋아 보이고, 음봉 나오면 나빠 보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체성이 전혀 없는 거죠.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역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이노와이러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인테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2차 전지 관련인데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저희 회원들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종목수가 워낙 많다. 좋은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그 제가 오늘 지금 섹터별로 앞서 이제 비메모리 한 종목, 그 다음에 5G 한 종목, 그 다음에 코인테크인데 이것도 9월 달까지는 좀 강세를 보이다가 9월 달 고점 이후에 충분한 가격 및 기간 조정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환경 속에서 굉장히 오히려 강세를 보였거든요. 여러분들 그 영혼 난세에 탄생된 난세에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섹터, 즉 비메모리, 그 다음에 비메모리 중에서도 네페스, 다른 거하고 좀 틀립니다. 네페스는 움직임이. 그리고 5G, 그리고 뭐 코인테크를 비롯한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난세 속에서 태어난 거죠. 코로나라는 이제 난세 속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전체 올해 기준으로 하죠. 2020년 예상 매출이 대략 한 1350억 정도가 되는데요. 2차 전지가 1000억을 돌파합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석유화학도 있는데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거의 8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인테크는 2차 전지 관련주, 그것도 스마트 팩토리, 다른 거하고 좀 틀리죠.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게 아니죠. 그래서 2020년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올해 1월 전기차 판매가 독일이 138%, 전월 작년 1월 대비죠. 138%, 프랑스가 160%, 영국이 140% 이렇게 급등.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지속 가능성이죠. 여기다 우리가 한번 베팅을 해보자는 거죠. 꼭 코인테크가 아니더라도 이런 흐름에다가 우리가 베팅을 해보자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뭐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언젠가는 넘어가는데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 코스피 기준 80포인트 폭락을 하면서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고 그 시점은 중국 증시를 따지면 2월 3일이나 4일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보이고 중국 증시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조정기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편해요. 그런데 대중들은 이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쫄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요즘 같은데 가입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제대로 대접받고 또 한다고 봐야겠죠. 자, 영업은 저에게 너무나도 신선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수익률은 굉장히 절박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잘 조화돼서 좋은 그림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